이곳은 전라북도에 위치한 변산반도 내변산. 원불교에서는 이곳을 변산성지라고 부릅니다. 영산 성지에서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세회상 건설을 위해 정성을 다하신 구인 선진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던 우리. 이제 영산에서 변산으로 이어지는 법인 기도의 의미와 변산시대의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다시 인연들이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경이랑 오랜만이다. 수연이도 오랜만이고. 법인절을 맞이해서 영산과 익산 예비교님들과 함께 왔는데요. 변산 성지에서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그리고 여러 선진님들의 일화를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예비교님들이 서원을 잘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신심 살아나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대종사님께서 구인제자와 더불어서 법인 기도를 통해서 어떤 그 뿌리를 이렇게 마련을 했다면 여기 와서는 실제로 회상을 공개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런 기둥 같은 것을 여기서 세울 준비를 하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자리고. 영산에서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하신 소태산 대종사와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각오로 기도 정성을 다했던 구인 선진의 법인 기도는 그대로 변산으로 이어져서 세회상 건설의 주요 골격이 되는 제법의 길로 이어집니다. 영산시대를 넘어 변산을 거쳐 익산으로 이어지는 세회상 원불교 창립의 과정의 두 번째 발자취, 회상 건설 준비의 발자취를 따라 다시 걸어보려 합니다. 전라북도 변산반도에 위치한 변산은 영광과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울창한 산과 계곡이 있으며 또 모래 해안과 암석 해안들이 어우러지면서 뛰어난 경관을 이룹니다. 이 같은 조건은 험난한 시국에 세상의 이목을 피하고 복잡하던 정신을 휴양하고자 하셨던 소태산 대종사에게 더없이 좋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원기 4년 법인 성사를 놔두고 회상 건설에 천인을 얻은 소태산 대종사는 바로 회상을 펴시지 아니하고 그해 10월경 변산으로 입산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곳 변산 성지의 의미와 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변산 제법성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 데는 원광선원이죠. 원광선원이 지금 우리 제법성지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데니까요. 대종사님께서 영산에서 나셔서 구도하시고 성장하시고 득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영산 방언도 하시고 또 법인 기도를 해서 성취하셨잖아요. 그것을 마치자마자 그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를 이 월명함에 보내셔가지고 앞으로 대종사님께서 오셔서 거처를 하실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보내시죠. 그래서 10월 달에 들어오십니다. 10월 달에 들어오셔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법인 기도를 월명함 쌍선봉에 가셔서 해제 휴양 기도를 여기서 하세요. 그래서 법인 기도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 이제 사람들 잘 모르는 일인데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러고 이제 여기 오셔서 본격적으로 하신 일이 새 회상 공개를 위한 준비 작업을 이렇게 하셨어요. 저축조합, 방언공사, 법인 기도에 이르기까지 쉼없이 창립의 길을 걸어왔던 소태산 대종사. 하지만 그러한 활동들을 눈여겨보고 있던 일제의 관심과 시대적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곳 변산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제법성지.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이 일대가 실상사가 있었고요. 6.25 때 불타서 현재 현존하지 않고
여 보니까 저 인장바위도 멋있잖아요. 네. 정말로 변산이 풍광이 아름다운 산이에요. 그리고 옛날엔 여기가 심산유곡이었어요. 지금은 도로가 다 나고 해서 이렇게 쉽게 올 수가 있지만 옛날엔 정말 여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법인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정산종사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가서 백악령 스님 밑에서 그 불교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법도를 좀 배울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내밀하게는 앞으로 그 당신이 오셔서 머물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달라고 이제 해서 10월 26일 날 그 영산에서 이루어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저축조합 일도 있고 또 이제 법인 그 방언 공사도 하셨고 법인 행사를 하시고 이제 거기에 또 신자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일들은 다른 구인 제자들에게 다 맡기시고 그러고 이제 당신은 일이 들어오셨어요. 이게 이제 들어오실 때 대개 그 한 서너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그동안에 대각 이후에 그냥 그 저축조합 만드시고 방언 공사하시고 법인 성사 이루시고 막 이러면서 심신간에 굉장히 이제 이렇게 지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신도 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가지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변산에 오셔서 심신을 휴양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깊은 수양의 경지를 여기 와서 다시 이제 확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관심 입정 견성성불에 관련된 많은 성립법문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세상을 앞으로 창생을 구원하는 그런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네. 창생을 구원할 수 있는 방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법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뭐겠어요? 교법이요. 그렇지, 그것이 교법이요. 그러면 교법의 핵심이 뭐예요? 정전. 정전을 딱 몇 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업팔조 사은사요. 그렇지.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이런 거예요. 맞아. 그것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삼강령 팔조목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만들어져. 그러죠. 그걸 교강이란 말이 교리강령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강이 여기서 이제 짜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회상을 공개했을 때 그 창립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여기 있으면서 이제 다 이렇게 엮어져요. 전주, 익산, 김제, 원평, 정읍, 등지 이렇게 해서 인연들이 만들어지고 또 서울의 인연들, 서울의 인연들이 이제 김삼매와 이동진화, 성성원 뭐 등등, 민자연화, 그 다음에 이제 구타원, 이공주 뭐 이런 인물들이 그때 다 이렇게 엮어져요. 맞아. 엮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익산 시대를 열게 되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제 여기 들어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산에 계실 때 막 그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처화가 득도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서 막 대중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막 쫙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경찰서에서 그때는 일제 시대이기 때문에 조선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면 굉장히 말하자면 그것에 대해 감시를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그런 것들이 생겨서 말하자면 충돌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영산 일을 탁 놓아버리고 거기 있는 제자들한테 맡겨놓고 당신은 일을 들어와버려요. 들어와서 여기서 5년 동안 계시면서 아까 얘기한 심신의 깊은 수양과 그 다음에 교리 강령을 여기서 이제 창안하시고 그 다음에 창립 인연들을 만나시고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준비가 돼가지고 이제 원기 9년 4월 익산에다가 근거지를 정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보광사에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가 우리 회상을 준비하는데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말하면 연마하셨던 깊은 곳. 정말로 우리 교단에서 귀하게 여겨야 될 땅이고 이제 사적지고 그렇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정산종사를 먼저 변산의 월명암으로 보내시고 후에 변산으로 입산하여 월명암에 머무시니 정산종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제자들이 대종사를 뵙기 위해 월명암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월명암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내변산 아래의 실상사 인근에 위치한
초가집 하나를 매입하여 실상 초당이라 이름 짓고 거처를 옮기시게 됩니다. 훗날 소태산 대종사는 이곳에서 교리의 기본 강령인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를 선포하였으며 조선 불교 혁신론과 수양 연구 요론을 초안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그 바위 이런 것들은 그 실상사 화상이 그 동자승에게 저는 하도 선을 안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저놈은 천불이 출세해도 성불을 못할 놈이라고 네. 험담을 하신 대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화상이야말로 그 선을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렇게 아주 문답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금채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졌고 장마철에 이렇게 웅덩이에 이제 물이 고이니까 거기에 개구리들이 또 올챙이 저기를 알을 낳아가지고 올챙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비가 많을 때는 이놈들이 활발하게 노는 거야. 세상에 뭐 부를 곳이 하나도 없지. 근데 대종산 보기에는 장마만 끝나면 저것들은 죽을 놈들이요. 그러잖아. 물이 말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올챙이 법문도 여기서 하시고 또 여기서 관심입정에 관련된 정말 관심입정 견성성불 하는 그런 아주 심오한 법문들이 여기서 많이 이렇게 생산이 됐어요. 산길을 걷다가도 자연에서의 성리 한 발 한 발 걸으시면서 진리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에게 하셨던 소태산 대종사. 그 질문은 다시 성리 법문이 되어 훗날 대종경의 성리품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저기 석두암 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올라오면서 봤던 자리 이제 거기에 실상초당이 원래 있어서 거기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방문하는 제자들이 많아지고 남녀가 또 그 같이 오셔서 유숙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장소가 많이 비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송적벽이라든지 이런 제자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조그만 초당을 하나 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와 저쪽에 그 석두암과 저 실상초당을 합해서 우리가 복례정사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정산종사는 월명암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명스님 밑에서 명안이라고 하는 그 불명을 받고 거기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늘 대종사님이 당신 스승이시니까 낮에는 그 정식으로 이제 월명암에 있으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거기서 이제 행자 생활을 하시고 저녁에는 아무도 모르게 대종사님 계신 곳에 살짝 다녀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월명암에서 여기가 정상적인 길로 가면 2시간 이상 가야 돼요. 아마 이 지름길로 다니시지 않았을까. 지름길로 어떻게 해서 가면 1시간 정도 간다고 그래요. 훗날 이 길을 추정을 하고 신성로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또 요즘은 정산로라고 이름을 또 붙였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정산로를 한번 가볼까요? 네. 예, 한번 가보시게. 정산종사는 백학명 스님의 상좌로 있던 관계로 매일 밤 소태산 대종사를 뵙기 위해 월명암에서 실상초당까지 험한 산길을 오르내렸습니다. 당시 정산종사가 오르내렸다는 길은 석두암을 거쳐 월명암에 이어지는 가파른 산길로 훗날 정산로로 불리게 되어 정산종사의 신성을 되새기는 순례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안개가 이렇게 껴가지고 멋있잖아요. 월명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월명암이에요. 안개가 이제 좀 거치니까 저기 쌍산봉이 조금씩 드러나 보이기 시작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쌍산봉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종사님께서 법인성사를 성취하시잖아요. 사무여안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로 기도가 끝난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끝난 게 아니고 그 법인 기도를 성취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대종사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장으로 이동을 하세요. 그전에는
영산에서는 주추들만 놓으신 거예요. 주추들 놓는 데다가 부인 제자를 통해서 주추들을 놓았다면 여기서는 제자들, 다양한 제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응? 돈 있는 제자도 만나고 지식 있는 제자도 만나고 세력 이렇게 상당히 유세한 집안에 그런 명문 집안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그런 사람들 결속시켜서 쌍선봉을 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쌍선봉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응?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비가 또 오고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에서라도 우리가 잠깐 묵상이라도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해도 되니까 한번 출발해 보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쌍선봉 올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 출입금지가 돼 있고 막 밀림이 우거져서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영산에서 법인은 성취하시고 해제는 여기 와서 하시고 그리고 그 해제한 다음에 당신은 여기에 5년간 머무르면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회상 건설에 대한 계획, 방향, 그다음에 교리, 강령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마를 하시고 대종사님이 여기 계시면서 밖에도 출타를 좀 하셨어요. 서울도 다녀오시고 특히 이제 원평도 가시고 금산사를 가셨어. 금산사를 가셔가지고 금산사 송대라는 건물에서 머무르시면서 문미, 그러니까 출입문 위에 문미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론상을 최초로 그리셨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만들어진 것이 우리 교리도의 이론상과 사막팔조 사은사요, 이것이 여기서 뼈대가 세워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 같아요. 오늘은 그러면 올라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뭐 신부라도 같이 모시고 그럴까요? 네, 그럽시다. 변산 입산 후 태산 대종사와 그 제자들이 처음 하신 일은 그 기도의 해제 기도였습니다. 해제는 또 다른 시작을 위한 것. 그 시작의 공간에 서서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변산 제법성지 그 발자취를 이제 더듬어 봤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감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영산에서 작년에도 이렇게 이제 그 순례를 했는데 영산에서는 구인선전과 더불어서 교단의 만대에 아주 기초가 되는 정신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변산으로 건너와 가지고 여기선 그 앞으로 미래 대종사님께서 열고자 하는 회상의 구체적인 모습이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과정을 공부하게 된 것이 오늘 그 순례에서 이렇게 그 얻어진 소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저는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변산에서의 일이 굉장히 저는 짧게 영산이나 익산보다는 조금 비중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수사님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법을 짜기 위해 내면으로 적공을 더 하시고 정전과 대종경의 기본 틀을 짜셨다는 것에 대해 새롭게 또 알게 되면서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수사님과 함께 제법성지에 와서 영광이었고요. 제법성지 중에서 실상사 터와 월명암을 왔는데 원불교 교사에서 배웠던 부분을 직접 와보니까 조금 경험이 색달랐고 대종경에서 읽었던 부분을 이렇게 수사님께 직접 들으니까 다시 기억이 나서 좀 좋았습니다. 오늘 제법성제에 와서 저는 뜻깊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 10상에서도 복례 제법상으로 딱 한 상만 나오고 또 대종사님께서 약 5년간 주석하셨기 때문에 짧은 역사에서 우리는 교법을 만들었다고만 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사님과 함께 하면서 여기 오셨던 의미를 다져보면 법인기도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후만년 펴나갈 교법을 여기서 초안을 짜셨다는 점, 그리고 원불교를 열어갈 창립 인연을 여기서 계속 만나면서 회상을 펼칠 준비를 하셨다는 점들을 미뤄볼 때 회상을 펴기 위한 준비를 정말 치열하고 치밀하게 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정산종사님께서는 비가 오는 날도 있었을 것이고 흐린 날도 있을 것이고 맑은 날도 있을 것인데 대종사님에 대한 그런 신성이 정말 한결같이 일관되셔서 그 월명암까지 오시고
또 다시 석도암까지 가시는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께 바치셨던 그 신성, 그런 의미가 더욱더 제 마음속에 가슴에 더욱더 와닿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산에서 사무 여한의 정신으로 일심 정성으로 올린 법인 기도와 구인 선진의 발자취를 따랐던 우리. 변산에서 세회상 창립 건설의 발자취를 따라 소태산 대종사와 옛 선진들의 숭고한 역사가 이 걸음걸음에 담겨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